오토노믹은 더 마이너라면 더 마이너인데 빨리 합시다. 그 내용 쭉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오토노믹은 더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약간 더 마이너해서 뭘 알면 되냐면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의 기본 아나토미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요. 디테일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몇몇 중요한 이슈도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오토노믹 테스트, 펑션 테스트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어떻게 하나? 검사법이 이런 거는 우리가 검사 확인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은 뭐냐? 뭐 다들 잘 알겠지만 이게 이제 뭔가 자동으로 된 거죠. 인터널 레귤레이션 시스템이에요. 생존을 위한. 그래서 그게 우리 기능적으로는 심파세틱, 파라심파세틱, 그다음에 이제 엔테릭 뭐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심파세틱, 파라심파세틱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센트럴 오토노믹 네트워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페리페럴 오토노믹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서로 이제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센트럴 오토노믹 네트워크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CNS부터 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렇게 구조물들이 있어서 이게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인데 이거를 막 이름들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뒤에 나오는 몇 가지 패스웨이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정도는 알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게 보면 이 심파세틱은 뭐 이게 어디서 들어오고 이걸 다 떠나서 그 로스트랄, 벤트로라테랄, 메듈라에서 심퍼스 컨트롤이 스파이럴 코드 들어가요. 쭉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그 인터로메디얼 라테랄 셀 그러니까 스파이럴 코드 안에 있는 셀 집단에서 심파세틱 아웃플로우가 나와. 이게 그냥 메인이에요. 이게 심파세틱이거든요. 전부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로스트랄, 벤트럴, 메듈라로 상부에서 더 상부에서 컨트롤이 있겠죠. 그리고 뭐 들어오는 피드백이 있겠지. 하지만 어찌됐든 기본 컨셉은 스파세틱은 이 메듈라 레벨에 있는 뉴클레우스에서 스파이럴 코드의 각각의 레벨의 어떤 이제 안에 있는 뉴클레우스로 가서 거기서 심파세틱 아웃플로우가 나오더라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심파세틱은 크게 이제 아래쪽에 그 아까 전에 포누스 얘기했는데 그 세이크랄 파라심파세틱 뉴클레우스가 있는 레벨이죠. 뭐 오누푸셀이고 뭐 그런데 거기에서 이 펠빅 오각을 컨트롤하는 파라심파세틱 플로우가 나오는 게 하나가 메인이고 또 하나는 베이그스 너브를 통해서 나오는 게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뉴클레우스, 앰비규어스, 그다음에 도잘 버튼 뉴클레우스, 베이그스 너브 전부 다 베이그스 너브로 나가니까 이거 두 개가 게스트로인테인과 이게 이제 엔테릭으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주로 우리 혈압하고 연관되는 뭐 메인 프로세스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베이그스 너브 통해서 나가는 게 메인이다. 이게 파라심파세틱 메인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약간 모식한 거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센트럴 컨트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넘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심파세틱 시스템을 나가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요 IML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게 메인 심파세틱 시스템이고 파라심파세틱은 이렇게 해서 베이그스 쪽에서 나가는 거 여기는 이제 아래쪽에 이제 펠빅 오간 컨트롤하는 건 빠져 있는데 그림에 그렇게 나가는 거 두 개가 파라심파세틱의 메인이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이해하는 거의 메인.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근데 아까 센트럴 컨트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리페럴 레벨에서 내려와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오토노믹 시스템은 다 프리갱글리온 엑셀은 전부 다 뉴로스 트랜스미터로 아세트콜린을 써요. 그래서 파라심파세틱이건 아까 여기 플라식에 있는 심파세틱의 프리갱글리온 엑셀이건가에 전부 다 아세트콜린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거든요. 근데 포스트 갱글리온으로 넘어가면 달라지죠. 심파세틱은 노르에피네프린을 주로 쓰고 파라심파세틱은 아세트콜린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도 보이죠. 여기 굉장히 단순하게 그려놓은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파세틱은 로스트랄, 메듈라 뉴클레우스에서 내려와서 스파이럴 코드에 있는 그 프리 스파이럴 뉴클레우스 셀이 있는데 IML이 있는 데서 각각의 레벨의 심파세틱 트렁크에 프리갱글리온 셀을 내서 거기에서 포스트 갱글리온으로 각각의 그 레벨에 해당하는 어떤 심파세틱 펑션을 하는 오토노믹 파이브들을 내는데 근데 그
포스트 갱글리온에게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쓰더라. 근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스윗 글랜드는 여전히 아세틸콜린을 써요. 좀 더 보면 그래서 심파세티클로는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다 생략하고 인트로메드로레트랄 셀 컬럼이 있고 그게 각각의 레벨에 있는 프리버테브럴 혹은 파라버테브럴 심파세틱 체인, 갱글리얼 체인의 이노베이션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세틸콜린의 신호를 전달하고 그게 각각의 레벨에 예를 들면 슈페리어 서비컬 갱글리온 쪽에서는 이제 눈, 얼굴 쪽으로 가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쪽에서는 심장 쪽 그리고 더 아래로 가면 이제 당연히 장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스웨팅은 노르에피네프린을 안 써요. 액틴 스위칭 글랜드는 이상하게 아세틸콜린을 노르체스피트로 쓰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 파라시mpathetic은 또 다른 차이가 그 얘기 안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심파세틱은 이제 그 포스트 갱글리온 그러니까 갱글리온 셀들이 다 여기 한 군데 몰려 있어요. 이렇게 그 심파세틱 트럼 체인이라고 해서 근데 파라심파세틱은 그 포스트 갱글리온 셀들이 다 타겟 오간의 근처에 가서 붙어 있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심파세틱은 내려와서 파라버테브럴, 프리버테브럴 심파세틱 체인에 갱글리온 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노베이션 하고 거기서 심파세틱 파이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파라심파세틱 뉴클레우스도 있죠. 여기 지금 여러 개 있고 메인은 아까 세이클에서 나가는 거, 그다음에 브레인스템에서 나가는 베이거스 그거 두 개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부 다 포스트 갱글리온 셀들이 타겟 오간의 근처에 가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여기 위에는 이제 메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각각 크레니얼 러브의 이 오토노미 5를 섞였죠. 대표적인 건 이제 3번 러브랑 같이 가는 에딘거 웨스트펄 뉴클레우스에서 이제 축동시키는 거예요. 3번 크레니얼 러브면 분봉이 확장되고 삐삐 자주 이런 거 배웠죠. 이게 다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렇고 뭐 친분비하는 거 이런 파라심파세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 메인이 되는 베이거스 너브 이게 이 심장 이제 바로리플렉스랑 연관되는 아이보랑 그다음에 장으로 가는 엔테릭 너브의 메인이 되는 게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방광 컨트롤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건 아마 비뇨기과에서 또 배울 거예요. 뉴로제닉 블레드 명판에서. 그래서 이런 오토노믹 디스펑션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그 오토노믹 디스펑션은 아까 뭐 여기저기 이노베이션 한다고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생겨요. 이게 증상을 참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카디오바스쿨라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일어서면 어지럽다, 아니면 뭐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 아니면 매일 느려진다, 뭐 현기증이 난다 이런 것들, 막 가슴이 뛴다. 근데 땀은 또 이것도 제일 요새 많이 오는데 땀 분비가 안 돼요. 아니면 어떤 뭐 교통사고 나고 나서부터 머리에 땀이 계속 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화불량, 변비, 뭐 지속적인 다이아리아 이런 거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 증상 아주 흔하죠. 그다음에 이제 섹슈얼 디스펑션도 굉장히 흔한 거고. 그다음에 눈 증상은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뭐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더라. 그래서 그럼 이런 오토노믹 시스템을 어떻게 이밸리에이션 할 거냐 이건데 처음에는 중요한 건 히스토리테이크하고 이그잼이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런 증상들을 꼿꼿이 열심히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증상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언제 다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설문지 형태로 많이 차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체크하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하튼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어 봐야 된다. 각각의 시스템에 맞춰서. 근데 이제 뭐 일어날 때 어지럽냐, 뭐 땀 분비는 어떠냐, 그다음에 소화는 어떠냐 쭉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그잼을 할 때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크레니얼 러브나 다른 뉴로로지 이그잼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오토믹 펑션, 뭐 라이트 리플렉스 등 이런 것들 말고도 예를 들면 뭐 피부가 건조한지 아니면 뭐 침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그 혈압이나 그 맥박수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이그잼을 꼼꼼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증상 설문지를 하죠. 그래서 증상 설문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하게 전체적으로 막 오버롤하게 본다고 한 게 이게 봐봐 169개야 질문. 이건 언제 하고 앉았어.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저희 학회에서 번역해서도 가지고 있긴 한데 자꾸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쓰는 거는 이제 31개짜리 요거만 쓰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이제 그 질환별로 자율신경이 나오는 특징이 좀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질환에서 자기네들 거 만들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파킨슨 환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텀 있는 사람들, 뭐 MSA나 파킨슨 환자들한테는 주로 이걸로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건 일반적인 이제 그 설문 그 자율신경 이상 있는 사람들 용으로 하는 거데 국내 밸리데이션도 됐는데 이거 그냥 그 밸리데이션 스터디할 때 만들었던 설문지 잠깐 몇 개 질문 찢어서 가져왔는데 이런 걸 그냥 설문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일어섰더니 어지럽거나 뭐 하진 않니? 뭐 이런. 피부색은 괜찮니? 그다음에 땀부지가 어떻니? 눈이 건조하니? 뭐 입이 마르니? 이런 거고. 선글라스 이런 거 이제 이게 PPL 기능을 보는 질문인데 이건 자꾸 이거 어려운 거 같아. 우리는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선글라스 안 쓴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설문지를 해서 증상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토믹 펑션 테스트를 하죠. 근데 오토믹 펑션 테스트의 단점은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여기도 써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심파세틱, 파라심파세틱 아웃풋을 그러니까 직접 레코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심파세틱 셀이 갱글리온을 어느 정도 인텐시티로 액티베이션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뭐 그 물질이 얼마나 나오고 이렇게 직접 레코딩하는 게 아니라 그게 타겟 오관으로 가서 그 현상을 간접적으로 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고 그래서 해석이 어렵고 결과 타겟 오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을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극을 주거나 약을 쓰거나 할 때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하는데 해석하기 어렵고 그게 어떤 병하고 직접 연관되는지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막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뭐 자율신경 실조라든지 막 이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정신과 같은 영역에서 보면 뭐 바이오 피드백 같은 이런 영역하고도 연관될 수 있어요. 막 긴장하면 맥박이 올라오고 땀이 나고 이런 것도 사실 오토노믹이잖아요. 근데 그게 비정상이냐 이런 걸 판단하기가 사실 꽤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토믹 펑션 테스트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 위주로 주로 평가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엔드에서 나오는 리스판스, 타겟 오관의 리스판스를 재는데 그게 기능이 나빠져 있는 걸 주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냐 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주로 펑션을 테스트하는데 수도모터 펑션, 그러니까 땀나는 거 보는 걸 하고 그다음에 카디오베이갈, 그다음에 이제 심파세틱의 그 배소모터, 그러니까 아드레너직 펑션 이렇게 주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하나씩 보면 그래서 수도모터 펑션은 땀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검사법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SSR은 뭔가 자극이 있을 때 피부에 어떤 정기적인 포텐셜이 변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극이 있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거는 이게 손하고 발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자극이냐 보통 전기 자극, 소리 자극, 터치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를 붙여놓고 갑자기 이렇게 나무떼기 두 개를 빡 쳐서 큰 소리를 내요. 그러면 환자가 깜짝 놀라면 피부에 이런 변화가 나오고 아니면 전기를 다리에 정적을 탁 주면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뭔가 깜짝 놀랄 때 피부에 변화가 나오는 걸 가지고 오토믹 리스펙트를 보는 건데 말만 들어도 별로 안 정확하지 않을 것 같지 않나? 그래서 한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럼 이게 떨어진 건지 한번 박수를 잘못 쳐서 다시 했더니 안 나오고 이런 일도 있어서 조금 릴라빌리티가 떨어지고 헤비추에이션이 굉장히 흔하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TST인데 이거는 나는 여기는 우리 국내 우리 병원에 장비가 없고 장비 있는 병원이 국내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더운 데다가 넣어놓고 땀 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통 한 40도 넘는 데다가 한 1시간 정도 넣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젖었을 때 색깔이 변하는 뭐 콘스탄치 같은 거 발라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금씩 여기는 발에 땀이 잘 안 나는 사람이고 여기는 다 땀이 안 나는 사람이고 이건 그냥 정상이고 그래서
있거든요. 이걸 약간 세미 퀀티테티브로 매저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센트럴, 페리페럴 다 공이 같이 보는 거예요. 더워져서 센트럴 서머 레귤레이션에서 자극을 해서 땀이 나는 건데 그게 말초가 망가져서 땀이 안 나는지 위에가 망가져서 안 나는지 모르지만 공이 같이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큐사트라는 거는 이제 국내에도 많이 퍼져서 우리 병원에도 있고, 이거는 이제 포스트 갱글리오닉 심파테틱 수도모터 펑션을 보는 건데,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냐면 보통 팔, 다리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거에서 전기로 아세틸콜린을 거꾸로 넣어줘요. 이 주변부에다가 아세틸콜린 넣어주면 이 가운데서 땀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 주변부에다가 이렇게 아세틸콜린 분비하면 이게 리플렉스로 이렇게 이게 무슨 자극이 오면 여기에서 땀이 나는데 아세틸콜린이 당연히 분비되게 땀이 나거든요. 근데 리플렉스로 근처에 같은 이제 엑스크린 글랜드에서도 땀이 나요. 그러니까 주변부는 자극해서 땀이 나는 거고, 이 안에는 이 리플렉스를 통해서 이 인테그리티가 있으면 땀이 나는 그런 걸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센시티브한 검사를 국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병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드가 여기다가 아세틸콜린 10% 정도는 아세틸콜린을 채워넣고 피부에 딱 붙이고 전기자극을 전기자극을 통해서 안으로 넣어주면 그 안쪽에서 땀이 얼마나 나는지 덱싱하는 거다. 그래갖고 원칙은 TST랑 합쳐갖고 같이 보게 돼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볼륨이 얼마나 떨어졌냐 정상 볼륨, 이거는 보면 이제 여기는 떨어졌네요. 여기가 좀 표시가 안 해요. 여기가 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데이어리어로 범위가 토탈 볼륨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재서 비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AFT 중에 하나는 이제 아드레너직 펑션이랑 카디오베갈 펑션을 보는 건데,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카디오바스큘라 펑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방법이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 브리싱을 할 때 하트레이트가 어떻게 변하냐, 그 다음에 발살과를 할 때 혈압과 하트레이트가 어떻게 변하냐, 그 다음에 헤드업 틸트 테스트를 할 때 혈압과 하트레이트가 어떻게 변하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바로 리플렉스 패스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요 패스웨이는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도저히 모터 뉴클레우스 베이거스 너브랑 여기 심파테틱 파이버가 나온다는 노스트랄 레트로라테랄 메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뉴클레우스 트랩 솔리타리우스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센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번호대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캐로티드 사이너스에서 BP가 올라서 이게 익스펜전 하면 스티뮬레이션이 가죠. NTS에서 이 코달 벤트로라테랄 메둘라로 이렇게 시그널을 줘요. 그럼 이거는 노스트랄 VLM을 억제하는 신호를 주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스파이널 내려가갖고 포스트 갱글리언 심파세틱을 저격하는 거를 하는 액티비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심파세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레이트도 떨어지고 카디악 아웃도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액티베이션 된 거는 거꾸로 베이거스 너브 쪽으로도 자극을 가서 여기는 베이갈톤을 증가시켜요. 베이갈톤이 증가되면 하트레이트가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캐로티드 사이너스가 익스펜전 되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는 거를 센싱을 해서 심파세틱 톤을 떨어뜨리고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는 패스웨이가 바로 리플렉스 패스웨이인데, 이 패스웨이를 이용해서 이 검사들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프레싱 하는 걸 보면, 디프레싱을 하면 인트라플라시 프레셔가 커져서 비너스 리턴이 떨어져요. 그러면 카드가 앞이 떨어지니까 하트레이트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쉬다 내쉬다 한 5번에서 6번 정도 하면 하트레이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 내 갖고 비율을 재요. 그래서 그거를 EI 레이지를 계산해서,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 변화폭이 큰 게 정상이라는 거죠. 나의 어떤 비너스 리턴과 카디악 아웃풋의 변화에 예민하게 나의 하트레이트가 변하는 거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EI 레이지가 떨어진 게 카디오베이걸 디스펑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발살과는 뭔지 알죠? 우리 이렇게 숨 참고 용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는 압력을 푹 불게 해서 40 이상 계속 불면서 15초 이상 유지하게 하는 걸로 발살과 테스트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오냐면 하트레이트는 이렇게 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혈압은 처음에 좀 오르다가 쭉 떨어졌다가
풀면 다시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 싶을 때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혈압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간단한 거는 발살과 레이시오에서 이 발살과 매뉴버를 하는 전체 과정에서 하트레이트가 제일 빠를 때랑 제일 느릴 때를 가지고 나누기 해서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살과 레이시오는 카디오베이컬 펑션을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래프를 다시 합쳐놓은 걸 보면 혈압이 이렇게 쭉 오르다가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후 불고 있으면 그 다음에 쭉 오르다가 떨어져요. 혈압이 쭉 떨어져요. 비너스 리턴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그 혈압이 떨어지면 이제 역으로 다시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압이 살짝 오르고 그다음에 돌던 걸 훅 풀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쭉 떨어졌다가 액티베이션 됐던 그 뭐야 스펙트톤이 있기 때문에 뒤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발사가 웨이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블루베스트 페이지 1, 페이지 2 얼리 레이트, 페이지 3, 페이지 4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근데 여기 이상한 반응은 뭐냐면 후 불고 있으면 비너스 리턴이 떨어지니까 쭉 하면 이제 뭔가 그 뭐야 카디오베이가 이니비션 되면 사트레이트 올라가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다가 후 풀면 혈압이 잠깐 떨어지긴 하지.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액티베이션 됐던 스파세트통, 그다음에 이니비션 됐던 베이갈통 때문에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와 베이스라인까지. 이건 지금 리스파스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상이 있는 거죠. 앱노멀 파인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이 BP를 이렇게 계속 재야 되잖아. 그래서 컨티뉴어스 BP 모니터링 하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장비인데 여기 보면 요게 손가락 끼는 거예요. 손가락 끼면 이거 포토플랫피모그래피 그래서 우리 그거랑 비슷하지. 오추 세츄레이션 보는 거랑 좀 다른데 어쨌든 그 캐필라리에서 그 뭐야 그 BP 플럭추에이션을 가지고 전체 BP를 환산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방금 같은 그런 웨이브를 만들어서 컨티뉴어스 BP 모니터링 하면서 이런 발사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와 필트 테이블 합쳐갖고 이 테스트 하는 거예요. 필트 테이블 묶어놓고 이거 끼워놓고 이제 발사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트 테이블로 헤드업 필트도 하는데 헤드업 필트는 이제 눕혀놨다가 우리가 이제 눕혀서 보통은 10분 이상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75도에서 80도 정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그냥 혈압 재면서 하트레이트랑 혈압 어떻게 변하는지 쭉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이렇게 생기면 보통 한 500cc 정도 얘기하는데 500cc 정도 피가 그냥 다른 쪽으로 쑥 쏠려요. 그러고 나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파세틱 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변동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블러드 볼륨도 떨어지고 피가 아래로 몰리니까 그래서 심파세틱 배수모터 액티비티가 올라가면서 다리 혈관들이 쫙 좁혀져야 혈압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 30분 이상 세워놓으면 아래로 쏠렸던 피들이 이게 이렇게 티슈로 퍼져가지고 플라즈마 볼륨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액티비티로 평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보면 이게 하트레이트고 이게 이제 그 BP 그래프예요. 컨티뉴어스 BP 그래서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상이에요. 그냥 지금 여기 시간이 있죠. 그래서 10분 동안 세우는 동안에 이렇게 쓰는 순간에 좀 폴렁했지만 그냥 계속 가고 있죠. 이게 정상. 이 사람 한번 바꿀까요? 하트레이트가 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BP가 한 5분 지나더니 쭉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서스테틱 하이퍼텐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올서스테틱 하이퍼텐션 기준은 뒤에 테이블이 나오니까 보면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BP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쌤들 중에도 분명히 몇 명은 있을 텐데 포츠라고 하는 포스트럴 타키카르디아 신드롬인데 이렇게 세우면 BP는 안 떨어지는데 하트레이트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막 두근두근하고 힘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서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게 특징적인 그림이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싱크업할 때 그래서 같이 하트레이트 떨어지면서 BP도 떨어지면서 싱크업할 때 이런 형태의 웨이브가 그래서 이렇게 세웠을 때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병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헤드업 필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파인딩들에 대한 데피니션인데 다른 거는 글쎄 꼭 그렇게까지 알 필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클래식 OH는 너무 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을 때 3분 이내에 BP가
SBP 20 이상 떨어지면 올소스테틱 하이퍼텐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츠 하트레이트가 보통 30회 이상 증가하면 포츠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혈압 저하 없이 혈압이 떨어지면 리플렉스브 혈압 하트레이트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혈압이 안 떨어졌는데 하트레이트가 올라가는 경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스코어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스코어부터 아드레날린 카디오바스쿨 이건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나온 결과들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떤 질환들로 분류하고 적용하는데 크게 적용되는 게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공이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AFT를 해야 되냐와도 맞는 얘기인데 올토스태틱 인톨러런스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어섰더니 어지럽다 뭐 쓰러진다 뭐 여기는 올토스태틱 하이퍼텐션도 포함되고 포츠도 포함되고 싱컵도 포함되고 베이조베가 싱컵도 포함되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냥 오토노믹 페일리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디제너티브 디지즈도 있고 오토이뮨 디지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25 뉴로패시라고 해서 폴리뉴로패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가 적은 것들은 오토노믹 도미넌트하게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구별하는데 우리가 적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봅시다. 자, 22세 여자 선생님들 나이 된 것 같고 한 1년 이상 막 피곤하고 어지럽고 일어서 막 아찔아찔하다 이런 것 같고 최근에 좀 연락와서 설사를 좀 했더니 너무 심해졌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막 두근거리고 운동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런 멀티플 소마틱 심텀이 있더라. 그래서 뭐 다른 데서는 일터브 신드롬인 것 같다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검진을 했더니 검진은 다 정상인데 수파인 BP는 116에 62인데 하체가 80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더니 BP는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하체가 13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막 환자는 어지럽다고 두근두근하다고 하고 전형적인 포츠인데 웨이브 나오는 걸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디프레싱 하는 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발사가 하는 거는 약간 올라갔다가 웨이브가 이렇게 가서 다시 페이스 2 레이트에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좀 둔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근데 페이스 4는 잘 나오는 것 같기는 해. 여기 약간 좀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근데 틸트, 헤드업 틸트한 거 보면 아주 전형적이죠. 하체이트가 쑥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 있고 땅굴비 한 거 쭉 체크한 거 보면 발에서 땅굴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오네요. 그래서 약간의 요것도 그렇고 요걸 보면 약간의 그 무슨 뉴로패티가 살짝 생길랑말랑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에서 생긴 이제 그 포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포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단 기준이 이제 30회 이상 뛰거나 아니면 120회 이상 뛰거나 그냥 원래 하체가 빠른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포스처럴 프랙티컬 신드롬을 진단하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잘 생긴다는데 볼륨 디스레귤레이션, 피지컬 디컨디셔닝 선생님들은 아닌가 이거? 이게 약간 뭔가 컨디션이 떨어지고 디하이드레이션 된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 볼륨이 적은 젊은 여자 선생님들한테 흔히 많이 생기고 그거 말고 이제 뭔가 약간 하이퍼 아드레너직 포츠가 있어요. 이건 좀 특이한 건데 노래프레 레벨이 높고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맥박이 확 뛰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고 이제 이 앞에 게 앞선 케이스였던 것 같네요. 여기 그래서 이런 형태를 포츠라고 하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있네. 두 번째 케이스는 56세 남자인데 팔 손발에 통증이 있고 일어서면 어지럽다. 그리고 한 1년 전부터 그랬다. 싱컵 한 적도 있고 손발이 되게 아프고 2년 전에 카파산 신드롬이 있다고 수술도 한번 받았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패밀리 히스토리를 했더니 이 사람이었는데 가정력이 있어. 이런 패턴이면 오토노믹이란다. 오토조말 도미넌트 형태죠. 그죠? 오토조말 도미넌트 형태에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뉴로로직 기준을 했더니 딴 건 다 정상인데 디스탈 위크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센스가 떨어졌어요. DTR도 떨어져 있고 바이브레이션, 디저도 있고 약간 떨어져 있는 형태로 나오네요. 자, FT 했더니 하트레이트 디프레싱 하트레이트 위스파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유가
거의 반응이 없죠. 내가 막 숨 쉬고 있는데. 그리고 발설관 한 거 봐봐요. 발설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이지 2 올라가는 거 없고 페이지 4 이게 베이스라인 레벨인데 SBP 페이지 4 올라간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파세틱, 파라심파세틱 공이 다 있는 거고 헤더 필트를 했더니 하트레이트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혈을 떨어지죠. 어떻게 사진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애플이랑 팻 바이옵시를 했더니 아밀로이드가 확인됐다. 그 애플 그린 바이오픈 어피어런스 이렇게 얘기하죠. 애플 그린 색깔이 나오는 아밀로이도시스 진단됐던 케이스고 패밀리얼 아밀로이드 콜린드로패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치료제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티센스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 RNA에 적용하는 약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도 있구나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오토노믹 시스템 아나토미를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인 제일 기본적인 거 심퍼스틱, 파라시mpathetic 특징 그리고 알면 되고 그다음에 AFP 테스트는 어떤